이번 시간에는 평면도의 그 안쪽 벽 1.0b 쌓기 기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1.0b고 바깥에는 1.5b 공간 쌓기로 되어 있죠. 도면 그리기 순서는 지열선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동결선 높이 깊이까지 그려줍니다. 밑으로 700 그리고 옆으로 200, 밑으로 300, 옆으로 100, 아래로 250, 옆으로 1000입니다. 기초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초판이죠. 여기 너비가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외벽은 400이고 양옆으로 200, 200 더 나가서 400 더하니까 800이 되겠죠. 기초판 너비는 800이 되겠습니다. 기초판의 너비는 외벽에서는 800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잡석 그리기이죠. 잡석 그리기는 높이가 200, 너비가 외벽은 400이기 때문에 기초판이 넓이가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는데 기울기는 골뱅이 거리, 각도, 꺼기표하고 각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200이니까 200보다 좀 더 크게 골뱅이 A 250에 60 그렇게 해서 미러를 사용하고 또 옵셋을 사용해서 또 불필요한 선 자르고 카피를 이용해서 200 간격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잡석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부벽입니다. 내부벽은 1.0b 쌓기이기 때문에 두께가 200이 되겠습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양쪽으로 100, 100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중심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지엘선을 해서 밑으로 700 내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200, 밑으로 300, 옆으로 100, 밑에 보물탈 50하고 잡석다진 200, 옆으로 800이 되겠습니다. 아까 외벽은 1000이라고 했는데 내벽은 800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폭이 외벽은 400인데 내벽은 200이기 때문에 200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가 잡석 다짐이 800이 되겠습니다. 기초판 너비는 200이 양쪽으로 튀어나가고 벽 두께가 200이니까 600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판 너비는 1.0배에서는 6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L선 그리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GL선은 땅의 높이를 갖다가 GL이라고 하죠. 그라운드 레벨. 요거는 하부에다가 GL선 하부에다가 그려지는 것인데 요거는 높이를 200, 너비를 5칸 정도에서 REC로 그리든지 아니면 라인으로 해서 그리든지 1000하고 200을 그려서 옵셋을 200 간격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대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수직선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선을 주게 되면 밑에 그림처럼 되겠죠. 그 다음에 50m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옵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50으로 해서 하부로 50 이쪽으로 또다시 위로 또 아래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넘어가면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지워내면 되겠죠. 트림을 이용해서 지워내고 그 다음에 GL선은 약간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GL선은 P-에디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립니다. GL선 두께는 P-에디트로 해서 P2라고 하는 P-에디트라는 명령을 써서 폭, 와이드가 폭이죠. 폭 값 주어지고 아라비아 숫자 10 엔터 쳐주면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GL선에 플러스 마이너스 0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한글
디귿자를 치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뜨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을 해서 그려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edit라는 명령어를 이어두면 좋겠습니다. 만약 pedit를 모른다고 하면 옵셋을 해서 이만큼만 5칸을 우르다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께가 5칸 올려주면 2 곱하기 5하니까 10이 되겠죠. 똑같이 pedit 두께만큼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면도 수평 높이의 설정입니다. 단면도 그릴 때 수평 너비는 맨 먼저 GL선을 그려야 되겠죠. GL선 높이는 도면에 3분의 1 되는 지점 3600 정도 올라가서 그린다고 그랬죠. GL선 높이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 높이는 계단수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도면이 주어질 때가 있고 안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어지면 다행인데 안 주어질 때는 임의대로 2칸이면 450, 3칸이면 600, 또 4칸이면 750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천정고는 2400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24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구조가 경제적인 것이 2400 정도가 돼야 그 이하가 되면 답답하고 좀 안 좋기 때문에 2400이라는 걸 두는 거죠. 이게 올라가면 높으면 높을수록 천정고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링 하이트 C.H 실링 하이트를 2400으로 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2600으로 해서 그리는데 보통 아파트가 24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0 주어지고 천정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테두리 보호가 있습니다. 테두리 보호는 경사지붕에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보호가 있는데 보호 높이를 600으로 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려야 될 거는 GL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이 450, 여기 계단이 2칸이 있을 때 450, 그 다음에 2400 천정고, 그 다음에 테두리 보호 600, 이거는 이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도면이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동결선은 900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으로 해서 그립니다. 동결선은 H = 1000. 그래서 밑에 기초판 300을 판 300 높이를 빼면 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m 정도로 해서 700 정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단면도 수직 넓이를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평선은 그려졌으니까 이제 수직선을 그리면 되는데 수직선은 중임선이죠. 평면도상 그림을 가지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평면도에 치수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평면도로 해서 일단 용머리선을 하나 수평선을 그렸다고 하면 용머리선을 그린 다음에 용머리선에서 단면선 그리는 것이 보통 1m 정도, 1000 정도를 그립니다. 1000 정도. 그래서 절단선 표시를 합니다. 절단선 표시. 파이 75짜리 2개 아래 위로 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선을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머리에서 방 너비까지, 거실 너비까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그려지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도면 작업 없순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치수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아래 들 거는 1.0B에서는 기초 잡석 지정은 1000, 기초판은 800, 기초는 400 요거를 알아뒀으면 좋겠고 내벽에서는 1.0B일 때 잡석은 800, 그 다음에 기초판은 600, 그 다음에 기초는 200. 요거 치수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쪽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기초에서 200 나가고 밑으로 300, 옆으로 100, 밑으로 250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명령어가 mirror,
미러하고 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도면 작업 순서는 뭐 맨 먼저 중심선을 그린다. 그 다음에 지열선을 그린다. 동결선을 그린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실무에서 그려야 될 것이 선생님이 미리 그려봤는데 맨 먼저 그려야 될 것은 지열선을 먼저 그리죠. 지열선이 지금 요 선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열선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수평선 올라가죠. 동결선까지 올라가고 동결선 바닥까지 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계단 두 칸에 따른 450 지열선은 450 높이까지 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용머리선에서 떨어지는 거리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거리 계단까지 떨어지는 거리 이렇게 잡아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는 지난 시간에 외벽이 400 내벽이 200 정도 기초가 두 개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본 도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재료 분리대가 있을 겁니다. 현관에서 이 거실은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 턱이 있을 겁니다. 그 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상세도를 그린 겁니다. 현관 상세도 보면 지열선보다 450 올라갔죠. 플러스 450 이 선에서 밑으로 30 여기 보물탈 THK 두께 티크니크죠. 티크니크 30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두께 30이라는 거 숫자가 안 나와도 이렇게 글씨를 보면 압니다. 두께 30 그 다음에 여기 온스파이프가 높이가 80이 되겠죠. 이 80 안에 온스파이프가 파이 25 A 250 간격으로 이것이 간다는 거죠. 여기에 파이가 25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보온재가 여기에 85 그래서 여기까지는 80이고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레바디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걸레바디가 높이는 2m로 주어집니다. 120으로 갈 수도 있고 180으로 갈 수도 있고 10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100으로 그렸는데 책을 보니까 12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그릴 때는 120으로 해서 걸레바디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부는 콘크리트가 150이고 150 그 다음에 보물탈 50 그 다음에 잡석이 200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P필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비닐 같은 거를 얇은 비닐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 P필름을 대주는 겁니다. 위로부터 땅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P필름을 사용한다는 거. 두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재료 분리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바닥은 타일이 됐든 인조석 현장 불가기가 됐든 두께를 30으로 가다가 이쪽하고 이제 면 닿는 부분인데 이쪽에는 고급 장판지로 되어 있죠. 장판지하고 이쪽에는 타일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료 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재료 분리대. 이 재료 분리대의 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해주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40 곱하기 40짜리를 이용해 가지고 각을 이용해서 재료 분리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PPT로 다 구성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라인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해서 한번 그려놔 주길 바랍니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실무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는 온스파이프 그리기입니다. 온스파이프는 첫 번째 파이 25짜리 원을 그리고 이 파일은 어떻게 쓰냐면 한글 쌍디귿 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한자를
주어지면 여러 가지 기호가 뜹니다. 거기에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기호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기호는 쌍기역자에다가 한자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이건 지름 25죠. 반지름은 12.5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4분점을 이용해서 원의 4분점, 4분점은 요 그림에 보면 4분점이 이렇게 되겠죠.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부분들이 직각으로 가는 부분들이 4분점이 되겠습니다. 4분점. 4분점은 이렇게 이쪽 90도, 180도, 270도 이것이 4분점입니다. 4분점을 이용해서 십자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플러스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만약 4분점이 안 그려지는 사람들은 4분점은 오스냅, O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OS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4분점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점을 그려서 나머지는 바깥선은 주어지고 안쪽으로는 파이 25원에다가 12.5만큼만 안쪽으로 들어보면 이 조그만 원이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큰 바깥에 건 지워지고 안에 거 12.5만큼만 가지고 십자선을 가지고 그려줍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간격이 250만큼이니까 250 간격이니까 카피를 이용해서 얘를 이쪽 원을 이쪽 십자선하고 해서 250 간격으로 카피해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고 그 선을 그린 다음에 이것은 수문선, 여러분들 레이어에 수문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수문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250 간격으로 카피를 이용해서 해주면 혹은 다중복사, 어레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든 아니면은 카피를 이용해서 하든 빠른 쪽으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어레이라고 하는 명령어보다는 카피라고 하는 명령어가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이용해서 250 간격으로 넣어주면 온스파이프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PPT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내 것으로 되니까 자꾸 연습을 여러분들이 틈틈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 실무에서 해치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해치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도면 그리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거를 해치를 하나하나 선을 그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치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만약 이 벽돌을 그린다고 할 때 하나하나 그린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 해치라는 명령을 놓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해치를 그릴 때 이 해치에 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척을 잘 줘야 됩니다. 축척을. 해치의 축척. 이건 인면도에 대한 해치죠. 인면도의 해치의 높이는 벽도 한 장 높이니까 6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되고 또 해치가 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빗금. 이것도 해치가 되겠죠. 벽돌 세 장이 올라왔는데 벽돌에 해치 넣는 거. 그다음 질석 보온재 이쪽 바닥 보온재 그릴 때 해치. 이렇게 해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치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도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그린다고 하는 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CAD가 장점이 도면을 빨리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치라고 하는 명령어를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질석 이쪽에 이제 단열재가 있는데 이 단열재도 해치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단열재를 넣습니다. 단열재. 이것도 해치로 다 그린 거죠. 해치.
요 높이도 해치로 해서 그린 겁니다. 요 높이도 해치로 해서. 그럼 얼마큼 스케일을 줬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값을 얼마만큼 줬느냐면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해치를 보게 되면 요 해치 여기 H를 치고 엔터 치면 이런 도면이 뜹니다. 상부에. 그래서 스크린 메뉴에서 보면 여기 화살표 이걸 눌러주면 이런 도식이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스케일 값. 그래서 선생님이 한 거는 치장벽돌, 외벽이죠. 외벽벽돌 1.5B 공간쌓기 할 때 치장벽돌이 0.5B가 되겠죠. 0.5B의 그 마무리는 AR-BRSTD 어느 거냐면 이렇게 AR-BRSTD 요거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축척은 1만큼 이쪽에 그림 있죠. 1만큼 주어지면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겠고 시멘트 벽돌 단면은 ANSI 31 어느 거가 되냐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해치 놓을 때 빗금치기죠. 빗금치기는 축척 20. 그 다음에 벽돌의 그 라인 수평으로 된 라인 이건 라인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라인 요 명령어를 찾아서 요 칸 패턴의 명령을 찾아서 라인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축척 20. 그 다음에 단열재는 바닥 단열재죠. 바닥 단열재는 이렇게 ANSI 37 이걸 이용해서 그리는데 축척은 10입니다. 10에서 15 정도 그리면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PPT를 잘 보고 이건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야지만 도면을 빨리 신속하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치를 누르고 요 화살표 있는 곳 상부에 있는 메뉴 스크린 메뉴를 이용해서 요거를 찾아서 패턴을 찾아서 알맞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을 이쪽 옆에 있는 거 스케일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값은 이쪽에 되어 있으니까 내가 뭘 그릴 거냐에 따라서 이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린 캐드를 보겠습니다. 캐드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 그린 거 이것도 해치고 그 다음에 이쪽 벽돌 해치 그 다음에 이쪽도 질석도 해치고 빗금쳐지는 이쪽도 해치고 그래서 해치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걸 일일이 그린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치라는 명령어 또 스케일 값을 얼마만큼 줘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숙지해서 다음 코로나 끝나고 학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잘 적응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